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직 기사 보다가 지금 이름이 헷갈려요. 정세균 네. 총리가 자꾸 말씀하신 것들이 기사로 예. 떠가지고 같은 정. 네네 같은 네. 정씨입니다. 네. 종 씨인가요, 같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부 주제는 바이오 쪽 얘기가 좀 많은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까 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 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의사당 난입에 대해서는 규탄을 한다. 자기가 종용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 기사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고요. 요 내용은 이제 탄핵에 키를 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탄핵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나왔네요. 미국에서 지금 정치인들 계속 발언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안 가결 뒤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군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지금은 덮어버리는 우리한테 영향 별로 없는 걸로 결론 내고 지우고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그 몇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공매도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 달갑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오입니다. 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치료제가 경증 환자 효과에 있다. 2월 초쯤에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속보로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하신 바고, 치료제가 보급되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한 논란이 조금 아직 분분하죠. 요건 좀 이따 이제 정유미 차장하고 다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외신 속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얘기했던 바 코로나 백신 초기 임상에서 안정성과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 얘기 좀 내보내 주시고. 네, 지금 순서를 제가 막 뒤바꾸나요? 하여튼 존슨앤존슨도 저렇게 하니까 또 다른 백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요즘 최근에 보면 해외에는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던데 백신이 많이 등장하는 거는 시장에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CEO가 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풍토병 같은 거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뭐 이런 쪽의 뉘앙스인 것 같긴 해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뭐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많고 국내에도 지금 몇 명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런 정도. 네, 지금 속보라고 제가 쭉 나열해드린 게 오늘 일발장전 주제입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유민 차장님, 셀트리온. 뭐 어제 그 오후에 나왔던 그 공시를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원래 이제 뭐 종목 토론방 이런 데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정말 강성주주분들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안티들도 있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듯한 그런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찬성만 다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정도 지금 이제 뭐 50%, 뭐 이렇게 중증 환자 56%,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좀 넘는 이 정도 수준의 이 효과가 과연 이제 이 주가에 녹아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되어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다소 좀 실망하는 거래가 나온 거는 팩트입니다. 네, 시간외 거래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이제 낙폭을 키웠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부 조금 이제 마지막 거래에서 6시 거래에서 좀 뒤로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시장 그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이 종목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거보다는 좀 높지 않았나라고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제 현실적인 주가를 얘기하는 거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못한 이거보다 효과가 없는 그런 치료제들도 지금 비싼 값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라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뭐 유아 독존하는 이렇게 딱 한 개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약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도 뭐 충분하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이제 국내에서 처방되는 현재는 허용된
그렇죠. 그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바이 케이스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것도 속보인데요. 이제 정세균 총리가께서 이제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어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네. 넘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뭐 바이오 물론 이제 방역의 총괄 네. 책임자죠. 국무총리가 네네. 질본 위쪽에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개발 이제 보조금도 그러니까 나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이 네. 좀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왔던 결과를 두고 정말 이게 충분하다. 뭐 또 이건 이게 좀 너무 이제 기대가 컸다. 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 네. 이제 뭐 마지막 거래됐던 그런 주가를 보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많은 기대감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 정도 되는 그런 이 치료제도 지금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그거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아니요. 네네. 이제 김현 매니저 인상이 안 좋아하니까 넘겨봅시다. 네, 갔다가 오죠. 네. 네. 김현 매니저. 네, 김현 매니저. 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네.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TV 혹시 틀어놓으셨으면 끄셔야 되고. 네. TV 안 틀어놨거든요. 네. 지금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뭐 하여튼 그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뭐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어제 나온 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정경민 팀장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김현 매니저의 저도- 생각도 좀. 네,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경증 환자 쪽보다는 중증 환자 쪽에 훨씬 더 이제 좀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셀트리온 측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지금 치료 기간이 사실상 이제 한 8.8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이제 기간을 따져보면 8.8일 정도 지금 걸린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 3일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 자체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입원 기간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50%에서 60%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인 이제 데이터를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차장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저께 시간에 마지막 6시 거래 때 하락이 좀 크게 좀 들어왔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뭐 7% 이상 빠졌고 셀트리온도 뭐 한 3% 이상 하락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면 이제 P 값이라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 요 P 값이 사실 0.05 이하가 떨어졌을 때 이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뭐 0.15도 있고 0.13도 있고 각 분야가 너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P값 자체가 대단히 좀 높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이제 유의성이 이제 검증이 좀 된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정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뭐 셀트리온의 이제 임상 2상을 이제 공개한 건데 임상 2상의 환자 숫자가 한 300여 명 정도였거든요. 이 P값 자체가 조금 높게 나온 이유는 임상의 표본 자체가 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속보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이게 이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원래는 한 6개월 이상 이제 걸리는 거를 한 30일에서 40일로 이제 단축하겠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 치료제를 이제 허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체 치료제 이제 뭐 지금 실제로 이제 출시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일라이 릴리 그다음에 이제 리제네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낸 항체 치료제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치료제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거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정세균 총리께서도 2월 초가 되면은 뭐 처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기간을 딱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어저께 이제 셀트리온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리고 아마 정부에서 이제 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치료제를 이제 승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는 분명히 이제 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승인이 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다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에 이미 뭐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재료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주가를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그 관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주가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결정되는 거니까. 재료는 이미 이제 노출은 좀 된 것 같고,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를 예약했다라는 어제 기사 내용, 뭐 중증 54% 감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고 반대론을 펼치는 쪽도 분명히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유의성 검사 시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구하지 못했고, 로 데이터 공개도 아직은 안 한 것 같다. 표본 환자 수가 너무 적었다. 대조군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좀 애매하다.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센세이션하지는 않고 결과는 애매하다라는 쪽이 있고, 반면에 그래도 국산이로 코로나 치료제 상징성이 있으니까 요게 좀 충돌하는데 오늘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사가 등장했죠. 네. 또 목매네요. 네. 무슨 기사가 등장했나요? 아시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제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뭐랄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그 관심도가 약간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왔었던 이제 그 대표이사 이제 여기에서 존 림이죠. 여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이제 여러 가지 삼성에 좀 변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로 얘기하면 공장 증설을 하겠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좀 진출을 하겠다, 이런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의 그런 좀 수주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 이상을 받겠다라고 좀 공표를 좀 해놓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밑으로 이런저런 좀 계약에 따른 이제 이런 뭐 협상이 오고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제 제가 그 이제 주주들 토론방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왜 어디 셀트리온도 들어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들어가고. 아니 셀트리온을 들어갔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두 주주분들이 네. 싸워요. 아, 그래서 충돌이.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우리 있나? 회사가 더 좋다. 뭐 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우리 회사라는 거는 식으로. 본인들이 보유하신 주식의 회사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두 종목 다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너희는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셀트리온이 나왔던 결과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주주분이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이제 좀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이의를 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조목조목 또 셀트리온 주주들이 또 이렇게 답을 달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건설적인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전문적인 용어들이에요. 아까 뭐 로 데이터, P값 뭐 김현민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일반 깊이 분들이 알기가 들어가게. 쉽지는 예. 않지만 그런 논리로 막 네, 맞습니다. 하시죠. 예, 뭐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큰 경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일단 뭐 서로를 이렇게 좀 공격하는 거는 지금 뭐 좀 굳이 뭐 필요하진 않을 거라는 다 생각이 같이 좀 잘 들고요. 네네. 셀트리온도 저는 굳이 이제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과연 어느 시장에서 이 레벨에 있는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셀트리온은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역대 최대 1조 9천억 수주, 지난해 이제 네네. 토탈인 것 같은데 CMO 수주 잔고인데 요거는 이제 아직
가격이 프라이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4공장 건설을 하고 제2바이오 캠피스 건립을 하고 그렇게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라인도 네. 뭔가가 있을 때 증설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공장을 지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미뤄 짐작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재료에 노출이 나왔고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의 약간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 와, 화면에서 보니까 저렇게 두 개 딱 비교해 놓으니까 네. 어우, 근데 예. 시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합칠 경우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셀트리온은 오늘 어쨌든 시초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기대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못지않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떨까요? 네. 삼성이라는 타이틀 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지금 증여세. 그렇죠. 증여세 맞네? 상속세. 삼성세.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는 최근에 이제 LG화학도 100만 원 뚫었잖아요. 어. NC소프트도 장중에 100만 원 한번 넘어갔다 왔고 네. 다음 주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경희 차장님께서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 되게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토론 게시판 얘기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곰곰이 잘 들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사실 이 토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전혀 막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나 약사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의 주주가 계실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올리는 글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제 성격 자체가 좀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라는 뭐 연구개발하는 자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CMO가 이제 주력이잖아요. 생산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의약품에 대한 수요 꼭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기업 가치에는 상당히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뭐 최소한 2조 원 이상의 수주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뭐 사공장 이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요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주요 목적 자체가 사공장을 왜 투자하고 사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캐파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한 게 가장 이제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뭐 1월 안에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뭐 100만 원 근처 혹은 100만 원을 한번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시세가 이제 좀 나와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숨고르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로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바라볼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저 중에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압축하고 싶고 바이오 기업 중에 뭐 바이오가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바이오 전략이 투자 전략을 좀 주제로 했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 좀 그래도 관심을 둘 만한 저는 이따가 그 이렇게 준비하라 이걸 좀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아껴 두고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한 표를 드릴게요. 네. 몰표로 갑니다. 네. 자, 김영 매니저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표를 던지면서 네. 중소형주 중에서도 우리가 네. 또 관심을 분명히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중소형주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는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 있죠. 코로나19 치료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제가 미래컴퍼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신테카 바이오, 큐리언트 이 두 종목 서브로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매니저는 또 내일 화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